여러분, 안녕하세요. 창밖으로 푸르른 여름이 스며드는 이 시간. 저는 한 번쯤은 다들 속으로 삼켜봤을 어떤 감정을 꺼내보려 해요. 사정할 때의 짜릿한 전율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삽입 순간의 밀착감이 어느새 무뎌진 듯한 감각.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변화는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언젠가부터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고 마음이 주춤합니다. 하고 싶긴 한데 괜히 쑥스럽고 어색하고 심지어 파트너가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응하는 듯한 기분도 들죠. 그럴 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야, 요즘은 그냥 손만 잡아도 뭔가 복잡해. 그게 시작이 될까봐 괜히 긴장돼.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그 긴장감 뒤엔 두려움이 있어요. 예전만큼 강렬하지 않은 나. 기대에 못 미칠까봐 움츠러드는 나. 그게 자존감을 살짝씩 잠식하죠. 마치 밤에 불 꺼진 방에서 더듬더듬 스위치를 찾는 것처럼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너무 사적인 문제 같고 괜히 내 나이가 들통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요, 진실은 이런 감각의 변화가 정말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나이에 따라 변하는 건 당연한 순리입니다. 대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율해 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여전히 충분히 섹시할 수 있고 충분히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지금의 내가, 지금의 감각으로도 말이죠. 그러니 너무 기대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도시와 현재 시각도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영상 댓글에 누군가 이렇게 남겼죠. 교수님, 일주일에 몇 번 해야 정상인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요. 자랑처럼 혹은 걱정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우린 한 달에 한 번도 버겁네요. 어떤 80대 구독자분은 난 거의 매일 합니다라고도 쓰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웃음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근데 이쯤 되면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몇 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연구에서는 커플의 60%가 주 1회 이상 섹스를 한다고 하고 영국의 한 통계에서는 평균 월 3, 4회를 이야기해요. 세덤. 동의보감에서는 20대는 4일에 한 번, 30대는 8일에 한 번이 좋다고 하죠. 40대는 16일, 60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이에요. 기계처럼 횟수를 세는 것이 관계의 질을 담보하진 않잖아요. 실제로 섹스에 있어서 정상이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그 사람, 그 커플, 그 상황에 맞는 리듬이 있을 뿐이죠. 누군가에겐 한 달에 한 번도 만족스럽고 깊은 연결일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에겐 매일같이 해도 뭔가 공허한 느낌일 수 있고요. 그러니 횟수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행위가 주는 감정이에요. 섹스 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구나 하는 느낌. 그 여운이 곧 만족이고 관계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 줄었다고 해서 망가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더 조심스럽고 깊어졌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누구랑 비교하려다 하지 마세요. 섹스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고 기분이고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정도면 정상인가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요. 정상이라는 단어만큼 무책임한 건 없구나. 하이?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기준에 맞추려 해요. 특히 섹스에 관해서는 더 그래요. 횟수가 너무 적은 건 아닐까? 상대방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신호일까? 혹은 나이가 들면서 내가 매력이 없어졌다는 걸까? 하지만 섹스에는 절대적인 정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가 괜찮다면 그게 바로 당신만의 정상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섹스를 하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몸이 피곤하긴 했지만 마음이 환해졌다면 그건 성공적인 섹스예요. 반대로 아무리 자주 해도 하고 나면 외롭고 허전하다면 그건 그저 필요한 루틴일 뿐이죠. 기억해요. 섹스는 기계처럼 반복하는 습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경험이고 감정이에요. 좋은 음식처럼 정성을 들인 요리처럼 섹스도 신선하고 충만해야 해요. 최근 한 논문에서는
섹스의 빈도보다 질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어요. 자주 하는 커플이 항상 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애정, 그리고 성적 경험을 통해 얼마나 가깝다는 느낌을 가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리고요, 자랑처럼 섹스 횟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게 진심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관계 속 자신감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도 속으론 나 아직 괜찮지 하고 묻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횟수에 얽매이는 대신 그 시간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섹스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몇 번 했느냐보다 한 번이 얼마나 깊었느냐가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다 놓죠. 제가 섹스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섹스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만나는 경험이다. 물론 몸의 쾌락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섹스는요. 그날의 자세나 시간보다 그 순간 나를 바라보던 눈빛, 상대의 숨결에 담긴 감정, 그리고 끝나고 나서 느꼈던 잔잔한 여운이에요. 섹스는 단순히 삽입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연결이에요. 정말 가까운 존재와 세상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아주 특별한 교감의 순간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잊고 있어요. 성기가 들어가야 섹스고 사정을 해야 마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섹스가 기술처럼 느껴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삽입 없이도 충분히 깊고 아름다운 섹스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방식이 더 솔직하고 더 친밀할 때도 많죠. 한 번은 상담에서 어떤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삽입은 거의 안 해요. 그냥 같이 샤워하고 안고 자는 게 훨씬 좋아요.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면 확신이 들어요. 그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깊은 관계에 있는지요. 섹스는 그렇게 서로에게 안심을 주는 과정이기도 해요. 입 맞추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내 피부에 상대의 천이 묻어나는 느낌, 그게 진짜 섹스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파트너와의 눈 맞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린 괜찮아라고 전해지는 그 눈빛이 어쩌면 수많은 오르가즘보다 더 강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지막으로 섹스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나요? 눈을 마주치고 웃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찾던 연결의 시작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섹스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마음이 서늘해져요. 그게 꼭 욕구 불만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당연하던 연결고리가 헐거워진 느낌이랄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흐르다 보면 상대의 손길이 낯설어지고 눈빛조차 무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스치기만 해도 설렘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손을 잡아도 무언가 건너편에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자꾸 추측하게 돼요. 혹시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걸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이 관계는 어디로 가는 거지? 오리하스 그렇게 작은 거리감이 쌓이고 말 대신 침묵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괜히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생겨요. 이상하게 화를 내고 싶고 상대의 말투나 행동이 꼬여 보이고 무시당한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고 성적인 단절은 단순한 욕구 해소의 문제를 넘어서 정서적 거리감을 키워요. 그건 부부나 연인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위기예요. 한 연구에서는 섹스를 자주 하지 않는 커플일수록 삶의 만족도나 파트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특히 오랜 침묵 끝에 갑작스러운 시도는 서로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보다는 왜 안 하게 됐을까? 를 묻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 속에 많은 진심과 회복의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물론 누구나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고 피곤한 날도 많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잠깐의 스킨십, 짧은 키스, 따뜻한 눈 맞춤은 단절을 막는 다리가 돼줄 수 있어요. 섹스는 서로가 서로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몸으로, 마음으로 부드럽게 확인하는 일이니까요. 이에도 우리의 오래된 편견 하나가 있어요. 섹스는 곧 삽입이다. 이 간단한 등식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삽입이 없으면 불완전한 것처럼 여겨지고 삽입을 끝으로 마무리돼야 제대로 한 것 같고 그런 시선은 너무 오래, 너무 강하게 우리를 지배해 왔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포옹이나 키스만으로는 섹스를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섹스는 과정이에요. 삽입은 그 여정의 한 지점일 뿐이지 결승선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섹스는 입술을 맞대는 순간부터 시작되죠.
손끝이 허리를 스치고 뺨을 쓰다듬고 등을 안아주는 그 작은 접촉들 속에 이미 수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어요. 한 번은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내랑 그냥 서로 등을 쓰다듬어주는 밤이 삽입이 있었던 밤보다 더 좋았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서로의 피부를 기억하려는 그 움직임. 그게 얼마나 깊고 친밀한 섹스인가 싶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섹스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돼야 해요. 느끼고 반응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성적인 연결이 아닐까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삽입이 어렵거나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섹스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린 포옹할 수 있고, 입을 맞출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게 충분히 섹스가 될 수 있어요. 몸을 나눈다는 건 어쩌면 감정의 결을 나누는 일인지도 몰라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상대를 얼마나 따뜻하게 느끼느냐예요. 삽입이 없었다고 해서 섹스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섹스를 하나의 퍼포먼스로 착각하곤 해요. 마치 공연처럼 기교와 테크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요.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얼마나 다양한 체위를 아는지, 얼마나 자극적으로 상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 모든 게 중요한 듯 보이지만 정작 섹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나는 그 사람에게 여전히 설레는 존재인지, 섹스는 그 질문에 대한 조용한 대답이에요. 감정 없는 육체는 그냥 움직임일 뿐이죠. 하지만 애정이 담긴 접촉은 감전처럼 다가와요. 한 번의 키스가 온몸을 녹이고 짧은 포옹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돼요. 최근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파트너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성적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어요. 즉,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몸의 연결도 결국 공허해진다는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사랑을 표현할 때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게 가장 진실된 제스처로 여겨졌다고 해요. 단순한 입맞춤이지만 거기엔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손등 키스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정말 좋은 섹스는 그날 밤을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때 뭔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투명해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런 연결은 테크닉으로 이룰 수 없어요. 기술은 익힐 수 있지만 진심은 감각으로만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스킨십 전에, 기술 전에 오늘 이 사람과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할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의 교감은 언제나 섹스보다 앞서야 해요. 그렇게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억에 남는 밤을 가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엔 그저 가만히 누워 있어도 몸이 알아서 반응했어요. 호흡이 빨라지고 손끝이 간지럽고 머릿속엔 온통 그 사람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은 서서히 둔해져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피부의 반응도, 냄새에 대한 민감함도, 심지어 음악 소리나 눈빛의 떨림조차도 예전처럼 강렬하지 않게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각은 잃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깨워주는 거라고요. 샤워 후에 향긋한 로션을 바르는 습관, 아침에 일어날 때 햇살을 얼굴로 느끼는 여유, 차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조금 크게 틀어보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감각을 되살리는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훈련은 섹스에도 큰 도움이 돼요. 오감을 자극하고 몸을 깨우고 내가 살아있다는 감정을 되찾는 일, 그게 바로 섹스를 준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 꽃향기 나는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욕실이 달라져요. 그 향기를 따라 기분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지죠. 남성분들에겐 머스크 계열 향수를 추천해요. 은은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향이 자신감을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다시 집중해 보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내 피부를 만져보세요. 건조해졌는지, 탄력이 있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게 결국 내 감각을 되살리는 일이고 그 감각은 섹스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우린 기계가 아니니까요. 버튼 하나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깨어나는 존재들이니까 감각을 훈련한다는 건 삶의 작은 리듬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그 리듬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설레기 시작해요. 누군가와 진짜 섹스를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과 얼마나 자주 닿고 있나요? 저는 종종 묻곤 해요. 하루에 몇 번이나 파트너와 접촉하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긴 침묵으로 대답해요. 손도 잘 안 잡고, 등을 쓰다듬는 것도 드물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피하고 있죠. 스킨십이란 참 묘해요. 의식하면 어색해지고 무심하면 사라져요. 하지만 습관처럼 이어지면 그건 굉장히 강력한 언어가 돼요. 하루 중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상대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식탁에 앉기 전 어깨를 한번 토닥이거나 커피를 건네며 손등을 슬쩍 스쳐보세요. 그 짧은 접촉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닿는 손길의 의미를 분별합니다. 무심한 손길과 애정 어린 손길은 애டன் 손길 1초만 해도 다르게 느껴지죠.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잠들기 전 매일 1분간 꼭 안아주는 걸 서로와의 약속처럼 지키고 있어요. 그 짧은 포옹 하나가 긴 하루의 감정들을 정리해주고 자연스럽게 다음 날을 기대하게 만든다고 해요. 스킨십이 일상에 자리 잡으면 섹스는 더 이상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몸이 긴장하지 않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죠. 우리는 성적인 접촉을 너무 특별한 밤에만 허락하려고 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연결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스킨십은 말보다 먼저 다가가는 가장 부드러운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하루하루 우리를 다시 사랑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감각도, 아무리 따뜻한 스킨십도 결국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바꾸곤 해요. 침묵은 때로 섹스보다 더 무거운 거리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솔직한 대화가 시작이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참 쉽지 않죠. 우리 요즘 섹스 안 하지 않아? 라는 질문은 마치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어라는 말처럼 들릴까봐 입 밖으로 꺼내기 무서워요. 그럴 땐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요즘 우리 좀 덜 만지는 것 같지 않아? 당신이랑 손잡는 게 괜히 어색하네.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언어로 마음을 여는 거죠.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무작정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느낌을 공유하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상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저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둘 다 속으로만 끙끙 앓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멀어진 이유가 되어버리기도 해요. 한 번은 상담에서 한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먼저 말하면 괜히 조르거나 불만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참았어요. 그분의 눈엔 외로움이 가득했죠. 그 외로움은 파트너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꺼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엔 어색해도 그 대화가 반복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결국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요. 섹스를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먼저 전해보세요. 섹스는 그 감정의 결과일 뿐이에요. 시작은 언제나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요. 말을 꺼낸다는 건 용기예요.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다시 설레는 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이 있어요. 섹스는 결코 단일한 감각의 작용이 아니라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오감의 종합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들은 조용히 멀어져요. 어느 날 문득 왜 이제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감각을 깨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그것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첫 번째, 향기예요. 아침 샤워 후 가볍게 로션을 바르며 나만의 향을 입혀보세요. 라벤더, 볼 머스크, 바닐라 같은 향은 뇌의 편안함과 관능을 동시에 불러일으키죠. 파트너와의 섹스 전에 은은한 향이 풍긴다면 그건 이미 몸의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소리.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용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차 안에서, 집 청소할 때, 혼자 있을 때, 재즈, 클래식 혹은 살짝 에로틱한 리듬이 있는 음악들. 이런 소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리듬을 바꿔줘요. 섹스도 리듬이거든요. 세 번째는 촉각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내 몸을 쓰다듬어 보세요. 목 뒤, 팔 안쪽, 허리, 허벅지. 피부는 기억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다정하게 만졌다는 걸요. 스스로를 만져주는 연습이 상대의 손길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죠. 네 번째는 시각. 거울 앞에 서보세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내 눈동자, 내 입꼬리, 내 몸선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나는 괜찮아. 그 시선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죠. 다섯 번째는 맛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는 일. 그 자체가 섹스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입안에 차가운 감각이 퍼지고
그걸 핑계 삼아 웃으며 키스하는 순간 이대에 우리는 이미 연결된 거예요. 섹스는 몸의 문제인 동시에 감각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즐기기 위해선 내 오감부터 천천히 깨워야 해요.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불을 끄고 선풍기 바람만 돌리며 오래된 영화를 틀었죠. 나인하프 위크였어요. 미키 루크와 킴 베이싱어가 주연한 감각과 욕망의 밀도를 천천히 끌어올리는 영화요. 그 장면 아직도 기억나요? 입에 얼음을 문 채 키스를 나누고 아이스크림을 서로의 몸에 묻히며 웃던 두 사람. 에로틱하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느껴졌던 건 서로를 향한 탐색의 정성, 관능을 대하는 진심이었어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섹스를 너무 기능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빠르고 차갑고 의미 없이 소모되죠. 그래서 더더욱 그런 예의 영화들이 그리워져요. 욕망을 어떻게 미루는지, 어떻게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는지 그 섬세한 리듬이 필요하거든요. 섹스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감각을 일깨우는 연습은 잘하지 않아요. 영화를 함께 보는 것, 사운드와 조명을 함께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게 훌륭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름 같은 계절엔 몸이 더 예민해지고 피부 온도가 더 쉽게 전달되니까요. 그 감각을 영화와 함께 공유하면 우리도 모르게 리듬이 생겨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과한 자극이 아닌 느린 접근이 있는 영화들이에요. 숨결이 느껴지는 영화, 배우의 눈빛에서 사랑이 번지는 이야기. 그런 영화 한 편은 말없이도 두 사람 사이의 온기를 만들어줘요. 누구든 삶의 리듬이 필요해요. 관능도 마찬가지죠. 그 리듬을 되찾고 싶다면 먼저 몸을 쉬게 하고 눈과 귀부터 채워보는 거예요. 관능은 그렇게 천천히 영화처럼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 합니다. 지난달엔 12번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이 들죠? 우린 그만큼 못했는데 못해. 하지만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섹스는 점수를 매기는 경기가 아니에요. 랭킹도 없고 우승컵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숫자에 얽매일까요? 몇 번 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몇 번이나 절정에 도달했는지 그 숫자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조정하게 두면 섹스는 더 이상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시험이고 미션이 되어버려요.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수치에 대한 강박으로 섹스를 힘들어합니다. 어느 쪽은 부담을 느끼고 다른 한쪽은 실망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감각이 언제부터인가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별과도 무관해요. 남성도 여성도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지켜야 할 성적 자존심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섹스는 체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감정의 물결이 오가는 가장 부드러운 교류일 뿐이에요. 우리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효과는 몰라도 이상하게 믿음은 있었잖아요. 섹스도 그래요? 숫자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이 사람과 연결되고 있다는 확신, 그게 있어야 비로소 섹스는 진짜로 완성돼요. 내가 몇 번 했는지보다 그 한 번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중요해요. 섹스는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 섹스 횟수를 자랑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잘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요. 한 번은 상담 중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내가 섹스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받아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돼요. 그분의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지난번 섹스는 어땠나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평소처럼요. 끝나고 각자 누웠어요. 이야기 속에 답이 있었어요. 섹스가 감동을 주지 못하면, 기억에 남지 않으면 당연히 다음번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마치 맛없는 식당에 다시 가지 않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좋았던 섹스는 몸이 기억해요. 그날의 촉감, 온기, 향기, 심지어 그 밤의 공기까지도 선명하게 남죠. 그리고 우리 몸은 그 기억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해요. 질이 좋으면 횟수는 저절로 따라온다. 정말입니다. 감동적인 섹스는 다음번을 부르는 힘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나죠. 좋은 섹스는 기술로만 완성되지 않아요. 긴장 없는 분위기, 진심이 담긴 접촉,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그 모든 게 어우러질 때 섹스는 하고 싶어지는 일이 돼요. 그리고 이건 꼭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깊은 연결과 더 진한 감정을 나눌 수 있어요. 섹스를 숫자로 셀 필요는 없어요. 그보단 이번엔 좋았다는 마음이 남는 밤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당신은 마지막 섹스 후 얼마나 오래 그 순간을 떠올렸나요? 만약 오래도록 생각났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거예요. 횟수는 결과지. 목표가 아니니까요. 살다 보면요. 뜨거운 순간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따뜻한 시간들이 많아져요. 섹스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땐 몸이 먼저 반응했죠. 자극이 닿자마자 불꽃이 피고 그 열기에 기대 서로를 탐하던 시절.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젠 사소한 손길 하나에도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감정이 스며들고 함께 누운 밤에도 꼭 끌어안지 않아도 편안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섹스를 통해 남기고 싶은 건 오르가즘의 숫자가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이에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이 만족스러운 부부는 감정적 친밀감에서 오는 안정감을 더 크게 경험한다고 해요. 섹스가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가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결과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점점 섹스를 감각의 절정이 아니라 정서의 연장으로 바라보게 되는 건 절대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숙의 징표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삽입 없는 섹스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말없이 마주보는 눈빛, 함께 보는 영화, 잠들기 전 팔베개를 해주는 그 시간. 이 모든 게 섹스예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젊을 때는 뜨겁게, 나이가 들면 따뜻하게, 그리고 언제나 다정하게. 그 말이 섹스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야만 하는 섹스가 아니라 하고 싶은 섹스를 찾기 위해 다정함을 놓지 말아요. 마지막에 남는 건 몸의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니까요.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섹스라는 주제를 통해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들과 그 안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 숨쉬는 연결의 감각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느끼는 불안함에서 출발했어요. 예전만 못한 감각, 줄어든 횟수, 어색한 거리.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삶이 변화하듯 성도 변화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강조한 건 단 하나였어요. 섹스는 횟수나 삽입보다 마음과 감정, 그리고 교감이 우선이라는 것.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다정한 존재로 남아있는지, 스킨십과 대화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지, 그것이 진짜 섹스의 본질입니다. 감각은 훈련할 수 있고 관능은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영화 한 편, 음악 한 곡, 향기로운 로션 한 번 바르는 데서도 시작될 수 있죠. 결국 섹스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하는 가장 조용하고 진심 어린 방식이에요. 젊을 땐 뜨겁게, 나이 들면 따뜻하게, 그리고 언제나 다정하게 이 문장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아주 천천히 당신만의 리듬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섹스는 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